정부 3.0 들어보셨습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서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올해 4년 차에 접어든 사업인데 설 연휴에도 여러 가지 유용한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행정자치부 심덕섭 창조정보조직실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정부 3.0 올해 4년 차라는데 사실은 아직은 조금 익숙지 않은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정부 3.0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정부 3.0이란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정부 혁신, 국가 혁신 패러다임입니다.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유용한 공공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또 부처 간 또는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는 맞춤형으로 아주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이제 국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함께 정부 3.0을 추진해 오면서 많은 성과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들을 보면서 정부 3.0의 성과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민간과 국민들에게 풀어준다. 그래서 접근성을 높게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좀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설 연휴인데 설 연휴에 이제 귀성길에 도움되는 어떤 정부 3.0 관련 서비스가 있을까요? 예. 그 귀성길 먼저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이제 귀성길 고속도로에서 정체를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이라는 것을 보시면요. 네. 교통 상황은 물론이고 CCTV 그리고 사고가 어디에서 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또 제수용품을 이제 또 우리 가정에서는 구입을 해야 될 텐데 네. 이 제수용품도 어디에서 싼지 어디에서 할인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 가격정보 앱에서 들어가 보시면 모든 정보를 가격 비교까지 다 해주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제수용품이나 이게 얼마인지 뭐 품목별로 다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네. 품목별로 그렇고요. 들어가 있고 다른 상품과도 비교가 돼 있고요. 아, 비교를 할 수 있고요. 예, 예. 제일 싼 데가 어딘지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시골에 가다 보면 또 응급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옐로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굿닥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굿닥이요? 예, 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가까운 병원 또는 약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어떤 병의원이 열고 있는지 이런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막상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제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차할 곳을 또 알아보려고 하다 보면 이 모두의 컴퍼니에서 그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하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모두의 주차장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들어가 보시면 어느 지역에 그 비어 있는 주차장이 있고 또 가격을 얼마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줍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이제 행정자치부와 이 모두의 주차장과 협업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이 공짜 돈 안 드는 주차장 앱을 정보를 여기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걸 활용을 하시면 이번 귀성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앱, 서비스들이 결국은 그럼 정부가 풀어놓은 그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3.0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을 해서 이것을 공공기관이 직접 쓰기도 하고 또 민간에서 앱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이번에 연말정산 저도 해보니까 연말정산이 굉장히 간편해졌던데요. 이것도 정부 3.0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정부 3.0의 가치 중에 하나가 국민들한테 미리 선제적으로 미리 갖다 드리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연말정산 할 경우에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해서 사전에 10월부터 연말정산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볼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전에. 예. 그래서 내가 12월까지 했을 때 아직은 이쪽 분야를 좀 더 신경을 쓰면 절세를 더 하겠구나 하는 것을 네. 알려주는 거고 또 두 번째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것저것 다 신고를 했었습니다만 이 새로운 서비스에서는 국가가 특히 이제 국세청에서 모든 관련 부처의 기관의 정보를 받아다가 그냥 보여주면 국민은 이게 맞니 틀리니 체크만 해주면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과거와는 달리 완전히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국민들이 제공을 하면 정부가 확인을 해주는 거였는데 지금은 네. 정부가 제공을 하면 국민들이 확인만 해주는 그야말로 국민을 주인으로 그런 모시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간편하게 이렇게 서비스를 바꾸시겠다는 그런 취지신 것 같은데요. 간편하고 국민한테 직접 먼저 갖다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네. 자, 아까는 이제 설 연휴와 관련돼서 이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실생활에서도 국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아마 많이 좀 이제 알려졌을 건데 안심 상속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안심 상속 서비스요? 원스톱 서비스. 네. 이제 종전에는 우리가 상을 당하게 되면 고인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상속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려고 하면 약 7군데의 기관을 다녔었어야 했습니다. 7군데요? 네네. 근데 상 이제 중에 상 중에 이제 그 정황이 네네. 없는 과정에 네네. 7군데를 가려면 굉장히 짜증도 나고 불편하고 그랬는데 네. 이거를 이제 사망 신고를 하는 순간 하나의 신청서만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런 7군데 가지 않고 다 그 정보가 본인한테 통보가 됩니다.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신청서 하나만 작성하면 다 준다는 이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지금 생겨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마 운전면허 그걸 아마 기억을 해보시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하거나 재발급을 하려고 할 때 거기서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신체 검사요. 예, 네. 그래서 4,000원씩 내면서 뭐 그 시력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정부 기관 간에 특히 이제 건강보험공단하고 운전면허 시험장 간의 협업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자기가 건강검진한 결과가 이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 있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두 기관 간에 서로 공유를 하다 보니까 굳이 신체 검사라는 절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도 아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간도 세이브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지게 된 겁니다. 이런 게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정부 3.0의 성과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괜히 중복해서 신체 검사도 하고 뭐 건강 검진도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조금 기억해 두시고 이용할 예. 수 있으면 편리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개방을 하면서 이게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만 김기사라는 내비게이션 앱이 있습니다. 김기사요? 이것도 네. 이제 우리 도로교통공단의 이제 교통 정보를 활용해서 그 내비게이션을 만들었는데 이 얼마나 가치가 큰지 카카오에서 626억 원의 이제 이 서비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고요. 또 하나는 아마 그 직방이라고 하는 부동산 중개를 하는 앱이 있습니다. 요즘 유명해졌죠, 직방이. 네. 이것도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전세 월세에 대한 실거래가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건데 네. 이것도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그 골드만삭스에서 380억을 이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들어내서 창업을 하거나 또 기업을 발전시킨 데에서는 굉장히 부가적인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창업을 하고 싶으면 신청하면 그냥 다 나오는 건가요? 창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공공 데이터 오픈스퀘어 D라고 하는 창업 공간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숙명여대 안에 있는데요. 거기에 일단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서 컨설팅도 받고 교육도 받고 또 거기에 이미 이 선배로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협의도 한번 해보시고 또 좋은 또 기업들 KT라든가 이런 기업들에서 파트너 기관으로 와서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데 거기에서 가서 하시면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게 그렇군요. 네. 구체화가 되면 우리 중소기업청이라든가 특허청과 협업을 해서 자금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특허 출원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원스톱으로 그다음에 여러 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다면 무궁무진한 이 블루오션 지역이 공공 데이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네.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를 좀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 잇따랐는데요, 실장님. 네, 이게 네. 혹시 계속해서 문제 지적이 됐던 것이 이제 교육당국과 뭐 사법당국과 이런 어떤 이 장기결석 아동들에 대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왔는데 혹시 정부 3.0
이 부분에 장기 결석 아동이나 아동들의 어떤 보호 상황 이런 거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예, 저희도 이제 그 아동학대 사건을 이제 뉴스를 접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부분이고 또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만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특히 이제 정보 공유를 통해서 복지부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아주 활발하게 공유를 해서 네.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간의 기관 간의 이제 협업을 정부 3.0 정신에 입각하여 좀 강화를 시키고요. 또 하나는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을 텐데 저희가 그 최근에 도입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3.0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과학적 모델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경우에 좀 이런 아동학대 케이스가 있는지를 좀 과학적으로 좀 분석하는 그런 분야도 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 정부 3.0이 아직은 좀 생소하실지도 모르는데 일부 국민에게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정말 혁신적으로 좀 해내신다면 네, 정말 네.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